여러분 안녕하세요. 엔지니어스 아카데미 박성훈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랑 섞여서 살다 보면은 좀 자기가 대답하기 싫은 그런 곤란한 질문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명절이죠.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오래간만에 봤으니까 다양한 질문들을 서로 이제 하게 되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이라면은 뭐 취직은 했냐, 뭐 얼마 버냐, 아니면 뭐 결혼을 했냐, 뭐 언제 결혼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자신이 대답하기 싫은 내용들을 물어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명절 이외에도 다양한 경우에 우리가 정말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을 받는 경우가 참 많은데, 과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유연하게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그런 질문에 답할 수 있을지, 또는 그 질문을 회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항상 여러분 제 영상은요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자기가 한 번이라도 말을 해보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신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놔야 실제로 곤란한 질문을 받았다거나 또는 다양한 상황에서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한 번, 두 번 다시 보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곤란한 질문을 회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곤란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다양한 이유에서 대답을 하기 싫은데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내가 그 답을 모르거나 또는 그 대답을 했을 때 내가 부족하다는 것, 내가 무언가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들킬 수도 있기 때문에 대답을 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이 대답을 할 때 있어서 좀 안 좋은 기억, 슬픈 기억, 아픈 기억을 불러내기 때문에 좀 개인적인 내용이라서 대답하기 싫을 수도 있고, 이 대답하기 싫은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대답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대답을 하고 안 하고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의사이고 여러분의 권리이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물어봤을 때 내가 싫으면 대답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머리에 총을 겨누고 너 반드시 대답해라, 그렇게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누가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직장 내에서 또는 윤리적으로 어떤 일적으로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여러분은 언제나 대답을 안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곤란한 질문을 했을 때 반드시 대답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느낄 필요는 없고,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그런 마음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 곤란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발끈하는 거는요 가장 최악의 대처법입니다. 가장 서툰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이 사람은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정말 어떤 내용이 궁금해서 물어봤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그게 기분이 나빴던 거죠. 대답하기 싫은데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 상대방으로서는 아니 왜 갑자기 화를 내고 그래?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관계를 해칠 수도 있어요. 아직 관계가 형성이 안 된 사람이라면 초반부터 그냥 관계 형성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이미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라면 이 관계 자체가 부서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곤란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 발끈하거나 화를 내는 것은 전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좀 악의적으로 여러분에게 곤란한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이 화를 내버리면 이것은 긍정의 표시가 돼버립니다. 내가 화를 냈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그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질문 자체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기보다는 먼저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에 준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이야기할 핵심 중에 핵심이고, 또 그 방법을 알아볼 텐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첫 번째 방법은 무시하기입니다. 무시하기. 말 그대로 무시하기는 이 상대방이 질문한 내용을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뭐라고? 뭐 안 들리는데? 뭐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못 들은 척 하는 건데, 가장 편하지만 사실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상대방이 나보다 윗사람인 경우, 또는 1대1로 마주 앉아서 나한테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못 들은 척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시하기지만, 이 무시하기와 별개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무시를 하냐? 첫 번째,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 뭘까요? 기억이 안 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회피하는 겁니다. 이 상황은요, 여러분이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뭐 어떤 질문을 했어요. 너 결혼 언제 할 거야? 너 취직 언제 할 거야? 너 한 달에 얼마 벌어? 너 사업 뭐 어떻게 됐어? 너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좀 곤란한 질문, 내가 대답하기 싫은 질문이 들어왔을 때에는 글쎄 그게 좀 기억이 잘 안 나네.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냥 적절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얼버무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또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치인들 어떤 청문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럴싸하게는 들려서 대답을 하는 것처럼은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는 대답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취업 언제 하냐? 라고 질문을 했는데 정말 대답하기가 그래요. 내가 대답하고 싶지가 않고 대답하기가 좀 곤란해요. 그럴 경우에는 원래 해야 되는 답변은 뭐 언제 할 건지 그 날짜라든가 시기를 얘기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 상대방이 질문한 내용의 키워드, 뭐 취업, 언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대답은 하되 주변에 겉도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취업에 대한 질문이었죠. 그러면은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을 겁니다. 취업에 대해서 요즘에 참 저도 고민이 많은데 뉴스를 보면은 청년 실업률도 엄청나고 나라 경제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취업에 대해서 고민은 많은데 딱히 해결책이 없어가지고 저도 친구들이랑 참 많이 이야기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대답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열심히 말은 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굳이 핵심 주제는 얘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계속해서 질문을 하기가 힘들어요. 뭔가 대답을 해도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고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자니 자기도 조금 그렇고 결국에는 제풀에 지쳐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거나 대화 자체를 그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방법은 무시하기였는데 그 중에서도 난 잘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정을 하거나 또는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대답을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인데요. 두 번째랑 세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단 두 번째부터 알아볼게요. 두 번째 방법은 농담으로 넘어가기입니다. 근데 이 농담의 주체는 자신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한테 야, 너 요즘에 얼마 버냐?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또는 니네 집 뭐 얼마 주고 샀어? 뭐 차 얼마 주고 샀어? 등등 이런 식으로 좀 민감한 부분, 사적인 부분을 물어봐서 내가 대답하기 싫은데 또 대답을 안 하기도 조금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 내용에는 여러분이 농담을 활용하게 되면 훨씬 더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한테 급여를 물어보는 겁니다. 한 달에 얼마 벌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내가 진짜 돈을 많이 벌고 있으면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내가 굳이 내 월급을 왜 알려줘야 되지? 말하기 싫은데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쵸? 남의 성적 묻는 것만큼이나 남의 돈 얼마 버냐 묻는 게 사람들의 관심사이긴 하지만은 굳이 대답을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글쎄 뭐 빌 게이츠보다는 많이 안 버는 것 같은데. 그러면 상대방이 굳이 장난치지 말고 진짜 얼마 버는데 라고 꼬치꼬치 캐묻지는 않을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뭐 결혼 이야기, 취업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누가 결혼 언제 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농담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결혼이요? 제 얼굴을 보세요. 제 얼굴로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너무 고민입니다. 이런 식으로 셀프 디스를 할 수도 있겠죠. 또는 취업도 저도 취업 너무 하고 싶어요. 요즘 손가락 빨고 있잖아요. 밥을 못 먹어서 이렇게 살이 5kg나 빠졌어요. 라고 뭐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나의 상황을 역으로 이용해서 농담의 소재로 삼을 수가 있다면 이 곤란한 질문을 훨씬 쉽게 피해갈 수 있습니다. 덤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한번 웃음을 터뜨리면 분위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어질 대화들이 더 편하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상대방이 나에게 곤란한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응대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역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한 질문을 내가 오히려 상대방한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예를 또 들어봐야 될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대답하기 곤란해하는 것들이 뭐 취업 문제라든가 결혼 문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명절에 사람들이 잔뜩 모였을 때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되게 싫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역으로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 언제 결혼할 거야? 언제 시집 갈 거야? 언제 장가 갈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이 상태에서 이 질문을 역으로 쓰는 겁니다. 결혼 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저 결혼 언제 할 수 있을지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상대방이 다시 그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대답을 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은 나도 모른다. 그래서 나도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 방법이 있으면 알려달라. 아까 첫 번째 방법을 또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뭔가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는요, 굳이 모든 것을 다 대답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역으로 질문하는 방법도 꼭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으로서는 역으로 질문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대답하기가 어렵다면 이 문제는 그냥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자 라고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방법도 여러분이 꼭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오늘은 곤란한 질문을 회피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엔지니어스 아카데미에서는 여러분의 커뮤니케이션 스킬뿐만 아니라 이 자존감까지 함께 키워줄 수 있는 자존감 커뮤니케이션 4주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래 내용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원데이 세미나, 블루프린트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아래 내용란을 보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됐다고 하시면 라이크 버튼 눌러주시고 또 앞으로 올라올 콘텐츠가 기대가 된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더하는 유익한 콘텐츠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